안녕하세요. 서진 아빠입니다. 오늘은 지금 일요일 아침이고요. 조금 이른 시간이다 보니까 아직 직원들이 다 출근을 안 했습니다. 잠깐 짬을 내서 영상을 하나 오늘 또 촬영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중고차 딜러의 매입 채널. 자, 매입 채널 아주 중요합니다.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이 매입이 뭐 알선을 잘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매입이 잘 이루어져야 중고차 딜러를 오랜 기간 아무 이상 없이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이제 그 중고차 딜러 일을 하면서 매입할 수 있는 경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 우리나라에서 중고차 딜러들이 차를 매입하는 경로는 이 온오프라인 광고 영업이 가장 많아요. 네? 일본과 완전히 그 비교되죠. 극과 극입니다. 온오프라인의 광고 영업이라는 것이 이제 온라인은 어떤 개인적인 뭐 네이버에 뭐 파워링크로 매입을 하든 뭐 지식인으로 하든 뭐 여러 경로로 이제 온라인 속에서 광고를 해서 차를 매입할 수 있고, 자, 오프라인은 이제 뭐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차에 명함을 꽂거나 아니면 진짜 숙기가 하나도 없어갖고 있어가지고 손님들한테 맨투맨 명함 돌리면서 차 중고차 뭐 사고 팔 때 저한테 전화 주고 찾아오세요,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방법이죠. 그런 식의 이제 온 오프라인 형태의 광고 영업을 통해서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고, 다음 이제 신차 영업소라는 거는 가장 많이 가죠. 이것만큼 이것도 비중이 커요. 신차 영업소에서 어떤 소비자가 새 차를 사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이제 신차를 사러 갔으니까 이제 중고차는 그 신차 영업소에서 어떻게 처리하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신차를 사고 이제 영업소에서 손님이 타고 있던 중고차를 이제 가져오는 건데, 이제 영업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서 가져오는 거죠. 무슨 뭐 상조도 가입을 하고 뭐 사람을 사귀어서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중고차를 매입해 올 수 있겠죠. 그 경우가 있고, 자, 그 다음 이 경매장. 이 경매장 이제 첫 번째 오프라인 경매장. 뭐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대 오토 옥션, 그다음에 롯데 오토 옥션, 그다음에 아주 경매, 그다음에 이제 작은 경매 경공매 업체들, 거기를 통해서 가져오는데 연간 내수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대수에 비해서 경매장에서 유통되는 대수는 엄청 작아요. 일본과 정말 대조적이죠. 일본의 모든 중고차는 경매장을 통해서 거래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이게 좀 빨리 제도가 개선이 돼요. 이 경매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돼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 다음 이 온라인 경매, 요즘 뜨고 있죠. 이 사람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영업을 해왔지만 이제서 빛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의 갑질의 형태까지 갔죠. 대표적인 헤이딜러, 대기가 뭐 2,000명씩 돼요. 1년이 더 걸려요. 네, 뭐 얼마일카라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중고나라도 있더라고요. 자, 더 있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품질 좋은 중고차가 출품되는 이 헤이딜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글쎄요, 뭐 여기 헤이딜러 출신 운영자가 딜러 출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딜러인 입장에서 어떤 소비자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조금만 생기면 경고를 먹고 제재를 먹고 잘려요. 네. 자, 이 헤이딜러가 뭐 밥 줄인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딜러인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자, 여기도 그렇고 차를 손님이 온라인 경매에 팔겠다고 출품을 하면 보통 3일에서 4일이에요. 견적 기간이. 그러면 이 3, 4일 후에 견적이 종료돼서 바로 차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손님한테 또 시간을 줍니다. 한 5일에서 7일. 생각할 시간. 이 사람이 이걸 팔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 명의 딜러들, 헤이딜러 같은 경우 15명까지 차량 한 대에 입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15명의 견적이 이 손님한테 쫙 가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물론 금액을 높게 쓴 사람을 선택을 하겠지만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2등을 고를 수도 있고 3등을 고를 수도 있어요. 금액 차이가 많이 안 난다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이걸 파느냐? 안 팔아요. 이미 견적 준 지 열흘이 넘어서, 물론 어떤 차들은 열흘 만에 보름 만에 시세가 바뀌는 차도 있을 수 있어요. 선택을 안 해요. 또 선택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최고 견적을 받아요. 이제 딜러한테 최고 견적을 얻은 다음에 자기는 일반이니까 이 내 차가 얼마에 팔리는지 중고차 시세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딜러가 베스트로 견적을 줬어. 근데 그 견적을 가지고 부족해, 더 받고 싶어, 40에서 50만원 업을 해가지고 뭐 중고차 직거래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개인 간 거래를 한다든지, 아 내가 딜러한테 이 금액의 견적을 맡았는데 이 딜러가 하바가 마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요것만 조금만 더 주시고 그냥 손님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서 딜러들한테 어떤 견적만 받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사례도 있다. 이건 어떤 뭐 헤이딜러 측에서 보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차 하나 견적 내고 하루에 한 10대 이상 견적 내는 거 쉽지 않아요. 30대 정도 견적을 내야 한두 대 걸릴까 말까인데, 눈이 빠져라 컴퓨터를 보면서 견적을 해서 기껏 견적을 줬더니 딜러한테는 거래를 안 하고 자기가 무슨 뭐 소비자하고 직거래를 한다.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단 여기에 대한 이 딜러들의 이 노력에 대한 어떤 대가보다도 이거는 이 헤이딜러 측에서 어떤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이카는 이제 헤이딜러에 비하면 좀 부족하고, 중고나라도 글쎄요, 그리 저희 입장에서는 좋은 매입 채널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딜러가 중고차를 매입할 수 있는 것이 이 중고차 거래 시에, 이제 중고차도 마찬가지예요. 중고차를 사러 온 손님이 기존에 타던 중고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고차를 이제 새로운 중고차를 사러 오시면서 이제 그 중고차를 사 가시고 기존에 타던 거를 다시 판매하고 가실 때, 그때가 이제 저희가 일명 대차라고 얘기하죠. 대차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매입 채널, 중고차 딜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채널은 현재 뭐 국내에 대충 크게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물론 뭐 또 다른 경로로도 매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양하지 않습니까? 다양해요. 그러니까 딜러의 능력에 따라 하바를 많이 보는 딜러도 있고 적게 보는 딜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세가 정찰되기가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근데 일본은 전부 경매장에서 차를 사고 팔기 때문에 다 정찰을 할 수가 있고 가격이 투명해요. 시세도 다 정해져 있고, 또한 갑질의 개념이 우리와는 달라요. 우리는 주최자가 늘 갑질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은 경매장이 차를 매입을 절대 안 해요. 그냥 출품하고 낙찰만 시켜서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갑질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냥 딜러들은 경쟁은 있을 수 있죠. 선의의 경쟁은. 경매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차를 낙찰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단 경매장에 그 수많은 차를 출품을 받으면서 갑질의 개념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요. 그냥 수수료만 받고 팔고 이게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꼭 갑질로 가서 그게 문제죠. 꼭 무언가 주체가 돼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공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 뭐 뉴스에도 나오는 뭐 양진호 회장이니 뭐 그 새끼 쓰레기더라고. 완전 그 사람 허위매물 하는 애들만 쓰레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만약에 나를 그렇게 때렸다, 글쎄요, 맞짱을 떴겠죠. 아무튼 저는 이 보수적이고 어떤 선의의 갑질은 좋게 평가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의 갑질이 아니에요. 어쨌건 뭐 중고차 딜러의 매입 채널 얘기를 하다가 여러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크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